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굵직한 기업 유치 소식에 이어 공공주택 지구가 첫 분양에 돌입했는데요. 착공을 미뤄왔던 광역철도 대장 홍대선도 조만간 첫 삽을 뜹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SK그룹의 친환경 에너지 연구개발단지인 그린테크노 캠퍼스부터 공작기계 제조기업인 DN솔루션즈, 최근 도심항공교통 UAM과 항공연구단지, 조종사 운항훈련센터 등을 총망라하는 대한항공까지 굵직한 기업들이 부천 대장지구에 투자와 입주를 예고했습니다. 신도시 성공 여부는 기업 유치와 직결되는 만큼 지역사회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그 건물을 지을 때 취득세가 130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몇 배 많은 금액이 들어올 거고요. 석박 이상 1000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니 연구센터가 들어온다 해서 모든 제조기업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조해야 되는 그 종류에 따라서 신설할 수 있고 그 연구와 제조와 융복합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장지구 공공주택의 본청약 일정도 시작됐습니다. 전체 2만 세대 규모, 3기 신도시 선정 발표 이후 6년 만에 첫 분양입니다. 대장 신도시 주거단지 도보권 안에는 전철역 2개가 들어섭니다. 신도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지는 곳이어서 서울과 인천과 수도권에 많은 인재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직주락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인데, 특히 대장 신도시하고 계양 신도시가 인접이 있어서 연구원이나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이 거주할 수 있는 좋은 주거를 또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고, 공사가 미뤄졌던 광역철도 대장 홍대선은 이르면 오는 7월, 늦어도 3분기 안에는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철도 개통은 대장 신도시 첫 입주가 시작되고 3, 4년 후쯤인 오는 2031년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수도권의 중심 도시로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3기 신도시 중에서도 교통과 또 주거가 동시에 완공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수도권의 주택 공급에 있어서 큰 전환점을 만든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대장 홍대선 개통으로 교통망이 확충되고 나면 부천 대장에서 홍대 입구역까지는 20분 만에 이동 가능한 만큼 서울 접근성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고교 학점제에 따른 학생 진로 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16일 학부모 연수를 진행합니다. 이번 연수는 학부모에게 변화하는 대입 전형 분석과 학생 맞춤형 과목 선택 방향, 진로 진학 실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돕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연수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학부모가 학생 진로 설계를 지원하도록 구성됐으며 대입 전형 분석 및 학생 과목 선택 방향 제시, 고교 교육과정 및 진로 진학 실제 안내 등으로 진행됩니다. 연수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5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가 일상생활 속에서 위기 가구를 발견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우리 동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집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부평구는 현재 지역 공인중개사, 편의점, 슈퍼마켓 등 생활 밀착업소 75곳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집으로 운영 중인 가운데 올해 신규 위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집은 지역사회에서 소상공인 등이 영업을 하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지자체인 부평구로 연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부천시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향상을 위한 고용지원 실업 극복 전담팀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분야별 추진 성과와 개선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부천시는 이 자리에서 지난달 기준으로 단기 일자리 13,000여 명을 창출한 결과를 공유했는데 이는 목표치인 26,000여 명 대비 절반을 달성한 수치입니다. 또 부천 청년특화 일자리 사업인 부천 일드림센터 등의 운영 성과를 공개했으며 부천 대장산단의 일자리 창출 계획도 논의했습니다. 양천구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고3 학생이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강서 양천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폭행 학생에 대해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청은 전학 처분 결과를 학생과 교사에 통보했으며 가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지난달 10일 수업 도중 휴대전화 게임을 지적하는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시의 천원주택 정책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천원주택은 전세임대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매입 임대와 달리 입주자가 직접 인천 지역에 원하는 매물을 선택해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첫날 신청 현황을 보면 오전에 83가구, 오후에 86가구 등 170가구만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난 4월 매입 임대 형태의 천원주택 접수 첫날 수백여 명이 몰리는 등 성황을 이룬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천원주택 매입 임대에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당시 500가구 모집에 3,679가구가 접수해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첫날에는 입주 신청자 300여 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전세임대 지원이 줄어든 이유로 지원 한도액 최대 2억 4천만 원 중 입주자 부담금 20%인 4,800만 원을 마련해야 하다 보니 목돈 마련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아직 첫날인 만큼 지원 현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시는 오는 16일까지 전세임대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며 당첨자 발표는 7월 31일 예정입니다. 경제 활성화는 차기 정부의 숙제 중 하나인데요. 글로벌 위기 속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산단을 살린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국회는 지금에서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허성무 국회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과 경제 분야 현안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으로 지역구를 비롯한 여러 현장들 살펴봤습니다. 무엇이 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보였습니까?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 인력 공급에 이제 문제가 있고, 철강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덤핑, 밀어내기 수출 이거에 대한 적절한 제어. 그다음에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출 금융의 확대가 좀 필요하죠. 예, 다양한 요청이 있는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어마어마한 추격, 그다음에 미국의 관세 정책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정부의 리더십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지역 국가산단 혁신을 위해서 이른바 지역산업균형발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어떤 내용 주로 담은 건가요? 예, 지역에 있는 오래된 산단들은 전통 제조업들입니다. 세월이 40년, 50년 지나면서 이미 노후 산단이 되었는데 청년들마저 떠나버리니까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단들을 빠르게 디지털 전환도 하고 AI 전환도 하고 그린 전환도 시키고 또 여러 첨단 산업이나 신산업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국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강력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제 근거 조항들을 만들었고요. 그럼 이제 청년들이 거기에 이제 취직을 하고 머무르고 결혼하고 뭐 아기 낳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 주택의 문제,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 이제 그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앞서 창원 제2 국가산단 지정 보류를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올해 초에 심사를 하면서 창원 국가산단은 보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그 광산이 발견이 됐다.
아니 그 광산은 100년도 더 된 건데 일제가 우리 자원수탈 목적으로 했던 거고 진짜 그게 문제냐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느냐 그걸 제가 강력하게 따졌던 거고 정치적 문제는 전혀 없다. 오로지 그런 실무적인 문제다.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빨리 서류 제출하고 보완대책 내면 통과될 거로 봅니다. 이거는 뭐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대선 앞두고 있는데 정책 과제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뭐 너무 많습니다. 뭐 자잘한 지역의 문제도 수없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우리 마창대교 통행료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싸거든요. 킬로미터당. 이제 그런 거를 대폭 인하하는 문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방위산업을 더 고도화해서 미국, 러시아를 이어서 세계 3위의 패권국가로 갈 걸 우리가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기술 패권, 특히 AI라든지 미래 기술이죠. 반도체는 뭐 계속 미래 기술인 것이고, 그다음에 배터리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자율주행 온갖 것들이 우리한테 과제로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기술 패권을 반드시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 앞으로 의정 활동 어떻게 하겠다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지역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한 그런 멋진 선진국에서 살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건설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건설 기업들은 여전히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지난 4월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3월보다 6.7포인트 오른 74.8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기업 설문을 통해 산출하는 경기 실사지수가 100 아래인 경우는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을 넘을 경우는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3.4로 전달보다 11.1포인트 올랐고 지방도 63.2로 전달보다 7.3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가 2026년부터 5년간 인천 청년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제2차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인천시는 13일 관련 착수보고회를 열고 일자리와 주거, 교육과 문화 복지, 참여 권리 등 인천시 청년정책 관련 부서와 인천연구원, 인천도시공사와 청년정책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데요.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자립과 지속가능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내년에 유기농 벼종자 36톤을 농가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3월 20일 참드림 추청 등 2개 품종 40톤 생산 대행 계약을 하고 양평군 용문면과 지평면 일대 2개 채종단지 8.8헥타르에서 수확한 종자 가운데 36톤을 선별했습니다. 도는 앞서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유기농 벼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유기농 벼종자 채종단지를 선정해 종자를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유기농 벼종자 447톤을 생산해 8,000농가에 공급했습니다. 서울국제정원 박람회가 20일 보라매 공원에서 개막해 올해 10월까지 5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올해 박람회 주제는 서울 그린소울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서울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학생과 시민기업과 기관 등이 조성한 111개의 정원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